이렇게 하면 넘어가고요. 들어갑니다. 그 중간에 잠깐 소개해드리면 반지 제작을 누가 했고 반지를 누가 소유하려고 했으며 결국은 반지를 빌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사울론이라는 자가 사람은 아니죠. 사울론이라는 자가 반지를 제작했고 그걸로 이제 천하를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작은 반지를 만들기도 해서 어쩌다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간족 중에 이실두루하고 싸움을 해서 이실두루가 그의 손가락을 자르고 반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반지는 이실두루라는 사람의 손가락에서 있지 않아요. 도망가. 그래서 물에 빠져 있어요. 안누인 리버에 빠져 있는데 수십 년, 수백 년 후에 골룸도 이제 호빗이고 강의 호빗이거든요. 강가에서 놀다가 물속에서 우연히 반지를 발견하게 돼요. 근데 이 반지는 또 골룸에게서 도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반지가 빌보에게서 발견되시면 호빗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빌보가 그걸 발견하게 되는데 빌보가 그걸 수십 년 동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11번째 생일 선물로 자기 조카인 프로드에게 나눠주고 프로드는 그 반지를 결국 이제 파괴해야 된다 사명을 띠고 파괴를 하러 가셔요. 그래서 뭐 합니다. 반지는 결국 파괴되어서 없어져야 된다. 이 막강한 힘을 가진 반지를 소유할 것이 아니라 반지는 파괴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제목은 반지죠. 선물의 힘, 선물과 연관시켜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또 이럴 줄 알아야 되고 또 잊을 줄 알아야 된다. 우리 잊지 말고 꼭 기억해서 잘 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 왜 있으면 읽지 말고 잘 소유해야 되죠. 근데 반지는 이래야 된다. 반지를 갖고 있으면 다들 밀망하고 반지의 힘에 완전히 부패되고 코락돼가지고 반지를 없애는 것이 가장 이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영화를 이제 우리가 젊은 분들은 다 보셨겠고 홍수님이 보셨습니까? 박수 최현수님 보셨어요? 영화를 안 보셔도 제가 좀 재밌는 문화인류학적인 이론도 조금 소개를 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나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젊은 분들은 영화를 좀 생각 많이 하시면 좀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 사울론이 이제 친의 그 절대 반지 또 왕비를 만들 때 그게 자기의 별칭이 아나타라는 뜻인데 아나타는 로드 오브 더 기프트예요. 선물의 신으로서 자기가 큰 작은 반지를 만듭니다. 하나의 반지와 엘프 난쟁이 인간을 위한 작은 반지를 만드는 데 참여해서 자기가 자기 신분을 숨기면서 아나타가 되면서 혼자서 큰 완드림을 비밀로 만들어요. 그래서 작은 반지가 엘프에게 3개가 갖고 난쟁이에게 7개가 갖고 인간에게 9개가 갑니다. 이걸 다 동시에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완드림이거든요. 이걸 은밀하게 자기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반지의 속성이 완드림이라고 하는 그러다 사울이 아까 이실두루라는 사람에게 반지를 뺏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반지는 제작자에게 돌아가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반지를 누가 주시면, 반지를 손에 끼면, 사울의 눈으로 향해가 자기 신분이 요즘 밝혀. 반지는 제작자에게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동시에 이 반지는 또 자기 스스로를 돌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실두루하고 골룸에 대해서는 반지가 벗어나서 도망을 가는데, 빌보와 프로드에게는 계속 있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지를 소유하는 자는 그게 바로 이실두루와 골룸이에요. 반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자는 반지가 붙어있지 않고 도망하고 원래 제자들 싸우러 악한 싸우러내게 들어가려고 그러지만 프로드나 빌보처럼 착한 품성을 가진 사람, 소유할 욕망도 없는 사람에게는 반지가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같이 있어줍니다. 반지 속성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간다프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Dream betrayed him and avenged its maker. 근데 힘은 이실두루예요. 이실두루가 아까 사울의 손가락을 자르면서
반지를 뜯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반지가 이실도의 손가락에서 벗어나서 도망가게 돼요. 저 싸움을 하는데 이실도가 그 반지가 있으니까 반지를 껴요. 오르과 싸우는데 반지를 끼면 안 보여요. 근데 반지가 머리끝 밑에 싹 빠져나니까 모습이 드러나서 오르에게 사례를 당하는 느낌이죠. 그래서 강가에 존재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반지가 그를 배반하고 그 메이커에게 사우론이죠. 사우론이 그 보복을 했다, 보복을 해주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It was not golden for the rings that started things. The ring left him. 골룸도 마찬가지예요. 골룸도 이 반지를 그 물가에서 자기 친구 디고라고 놀다가, 원래들이 이제 몰리 스미골이거든요. 디고라고 이제 한가에서 놀다가 방송에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서 쌈바람 쏘니까 이상하게 반지가 있다. 그거를 둘이 동시에 봤는데 누가 먼저 그걸 죽이게 됩니까? 먼저 잠수를 죽이게 됩니까? 먼저 본사를 죽이게 됩니까? 어쨌든 간에 이 그 스미골을 받아서 그걸 자기가 챙기면서 디고를 자기 친구에게, 야, 이거 내가 오늘 생일이지 않니? 내 생일이야. 그러니까 내 생일 선물 내가 가져야 돼. 그러니까 디골이, 아니, 이 선물은 약간 내가 줬지 않느냐. 그래서 줬는데 이건 네 선물이 아니잖아. 내가 먼저 받잖아. 뭐 이러면서 하는데 이 스미골이 디골을 죽여요. 죽이고 혼자서 있다가 결국에 골룸으로 변하죠. 원래 스미골에서 골룸으로 변합니다. 자기 친구를 죽이면서 자기 생일 선물이라는 것을 간직하려고 했는데 반지는 스스로 그에게 떠났습니다. 그런데 Bill was meant to find the ring and not by its maker. In this case, he also was meant to have it. 빌보가 그것을 반지를 갖도록 되어 있었던 거지, 원래부터. 메이커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사원에 의해서는 아니지만, 뭐 이 경우에서는 너 똑같이 반지를 내가 갖고 있어야 돼. 이렇게 빌보와 포드는 착하고 반지에 욕심이 하나도 없어요. 미적적이 원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지가 조용히 머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마르셀 모스라는 사람이 그 19세기 중반 한 1950년 정도에 기트라는 작은 문화인류학적 책을 냈는데, 이게 그 바로 보다시피 선물에 대한 이론인데요. 아시다시피 문화인류학자들은 좀 원시적인이나 남아있는 곳에 가서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레이시아, 무슨 마을 사원, 아레스카도 가고, 무슨 또 어디 가겠습니까? 미국 아메리카 인디아도 가고,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선물은 당이며 또한 비슷하다는 거예요. 어느 사회는 선물이 공짜로 내가 이 선물을 줬는데 이 사람이 언제는 갚겠지라는 기대를 하지 않고 주는 선물이 없다는 게 인간에게서. 그러니까 선물은 또한 빚입니다. 또 선물을 받지 않거나 받지 않는 것은 사회관계의 포기를 의미합니다. 내가 선물을 줬는데 주님 스님이 안 받으면요 관계가 내가 끊어져요. 제가 뭘 근데 또 갚지도 않아 버리면 이제 그 사회관계에서 거의 파문 비슷하게 되었어요. 원시적인 그런 문화에서 보면서부터. 그래서 선물이라고 그것은 언젠가는 저 사람이 나한테 갚겠지. 시간과 종류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빚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빚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500원을 빌려주면 500원에 이자를 붙여서 몇 시까지 갚아야 되겠다. 그 양과 기간이 있지만, 선물은 이제 내가 500짜리 선물인데 이 사람이 400짜리 선물한다고 해서 야하지는 않죠. 조금 선물의 대가품 형태나 시간도 조금 늦게 되도 되잖아요. 그걸 다른 분이 선물이나 빚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선물을 자꾸 하게 돼요. 일방적으로. 전현무 선생님 저보다 훨씬 선생님이 본인 많이 이제 성공하셔가지고 나한테 매일 나를 불러가지고 이제 그 점심을 사줬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은 갚아야 되는데 너무 좋은 데 가서 사주시는 거예요. 난 한가하면서 뭐 사장님 못 따르고 선생님 나를 막 부페에 내려다니고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가품을 제대로 못하면 선생님한테 우리 전 회장님한테 정신적으로 형식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그런데 양태에서 그런 왜 받았습니까?
하면 배가 와서 나중에 우리 집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포트라치라고 하는 유명한 게 있는데요. 밑에 들어가서 보면 참 집중하면 재밌는 여러분도 발견되는 건데 포트라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제가 물질이 많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면은 선물이 계속 이렇게 주고가고 이게 계속 되는 것은 이퀄 리턴이잖아요. 동등한 대가의 교환이거든요. 이것은 약자들이 하는 거예요. 강자는 이 사이클을 끊죠. 내가 준 걸 잊어버리는데 뭐 또 다른 생각도 안 하고. 그 호빗은 또 특성 굉장히 작잖아요. 호빗이 그 난쟁이가 더 작은 거 아십니까? 신경생님. 난쟁이가 호빗이 더 작아요. 더 작아야 돼요. 더 작아야 돼. 그래서 지금도 계속 몸이 들린들이 작아지고 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나는 지금 이제 결론이 이제 호빗이 강자야 이렇게 말합니다. 니지의 의미에 있어서. 근데 이제 등치 작고 또 매번 선물 이퀄리 교환하니까 약자 아니겠느냐. 첫째, 호빗 전투는 선물 교환하지만 굉장히 띠망하니 같은 게 없어요. 누가 강력하게 못 갖고 그걸 줘야 죄를 종속시키는 그게 없어요. 그냥 하스피탈리티의 그 문화이지. 내가 져가지고 제가 뭐 감당한다. 이러면 그런 게 전혀 없다고 그러죠. 또, 빌보가 이렇게 11번째 생일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남겨주고 자기는 그 리베리로 갔는데 포트라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까 포트라치 조건이 되는 것은 나의 경쟁자가 있어야 돼요. 내가 경쟁자. 경영 선생님께서 회장님 되신 거는 11년 딱 그 대에서 가장 그 인격으로나 사업에 성공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한 명을 뽑으려고 하면 라이벌이 있으면 한 명이 뽑으려고 하면 아까 포트라치 판다는 거예요. 그 커뮤니티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뭐 빌보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멘탈리즘, 라이벌 이런 게 전혀 없는 데서 순수하게 다 나눠주고 끝나는 리턴에 대한 디스플레이션에 대한 기회가 전혀 없이 그러죠. 자, 이거 마지막으로 프로드와 사고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영화에서는 사고만이 중간에서 2편 정도에서 죽죠. 그렇죠? 그 오로사 임하신 분 기억해주시죠. 트리비어가 와서 완전히 그 오로상크를 물로 완전히 수박을 만들고 거기서 사루만이 위에서 떨어져 죽지 않습니까? 그 웜탕이라는 하수의 개가 밀어가지고 떨어져 죽죠. 근데 소설에서는 그렇지 않고 소설에서는 이제 거기 갇혀 있는데 트리비어한테 갇혀 거기에 옷에 갇혀 있는데 거기서 도망치 나와가지고 호비톤으로 갑니다. 호비톤으로 잠입하여서 샤키라는 가명 변장을 해가지고 호비톤을 갖다가 호빗들의 고향을 완전히 숲밭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반지 전쟁이 끝나고 성공적으로 반지를 파괴하고 난 다음에 프로드와 샘이 돌아오니까 이 호빗타운이 완전히 막 그냥 개발돼 엉망이 돼 있는 거예요. 냄새요, 엉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해서 결국 이제 샘과 프로드가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루만을 그걸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철학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불을 줘야 되는데 사루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샤키라는 자기 이름으로 여기 많이 나왔어요. 사루만이 이제 자기를 샤키라고 이야기하는 샤키로서의 사루만이죠. 사루만's home could be all wrecked and he could be found out, but no one could touch yours. One ill tongue deserves another.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 사루만이 집은 오르상크, 아이센 가네에 있는 오르상크가 완전 숲밭이 되고 다 깨져가지고 내가 있을 때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됐어. 쫓겨났어. 그렇지만 너의 집은 호빗, 프로드, 너의 집 호빗처럼 아무도 손대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한테 처수를 빼앗았으니까 너도 처수로 사루만이 되지 않겠니? 이렇게 해서 이제 와의
deserves another. 그래서 프로드는 이렇게 it's useless to make revenge with revenge. It heals nothing. 그거 싸우지 않아요. 스피드 익스포에. 우리 영어로 잘하는 사람들 무슨 얘기 때문에 번역 안 합니다. 목숨을 완전히 아무 의미가 없어. 전혀 상처를 치유하지 못해. 아니 도망가라. 가거라. 끝나주는데 그러고 이제 프로드 돌아서서 갑니다. 가는데 뒤에서 사르반이 칼로서 또 뒤로 확 왔어요. 용기 피해가지고 다치지 않았어요. 근데 프로가 또 한 번 용서해서 그냥 가거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You are wise and cruel. You have robbed my revenge of sweetness, and now I must go hence in bitterness in that to your morals. 이렇게 해요. 너는 현명하고도 정말 잔인한 애구나. 너 많이 컸다. 프로도. 너 정말 현명하지만 나한테 너무 잔인해. 나로 하여금 복수의 달콤한 걸 빼앗아가라니. 저게 복수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용서를 잊어버리니까 복수를 할 수가 없죠. 빚을 지게 되는 거예요. In that to your morals. 그래서 여기서 프로도는 두 번에 걸쳐서 용서를 해주고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사르만은 두 번의 경우에 그 선물의 경제를 개수군이라고 차라리 자기 처소가 없이 장수가 뺏겨서 너도 낚여봐 이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복수를 했는데 실패했지만 그걸 용서해 주니까 다시 복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상처를 입혔으니까 내가 상처를 준다. 라는 두 번의 그 선물의 본격한 이퀄 리턴을 사르만이 하려고 했지만 그 상황 속에 매여있지만 프로도 두 번 다 그래서 프로도 용서해주고 그래서 결론은 이제 역시 이전과 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지 제왕은 반지를 만든 사울이지만 진정한 그 반지의 제왕은 프로이다. 반지의 욕망을 버리고 반지를 없앨 수 있었던 반지를 성공할 수 있었던 또 진정한 강자로서 이 컵이 그래서 선물 처음에는 forgiving 또 forgetting 이렇게 다 비슷한 단어 기능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지 바타이어가 그 크로스 쉐어라는 이걸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근데 이분도 이제 역시 니즈의 제자이죠. 니즈, 마르셀 모스, 이게 조지 바타이어가 서로 연결되고 니즈의 철학을 공유하는 사상가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선물을 주고 받지 않을 자신이 있으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풍성해. 내가 이걸 준다고 해서 내가 없애지는 게 아니야. 내일 하나님께서 또 주실 거야 라든지 이런 성실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리스트릭트니까는 아주 작은 그 범위에서 제한된 경제를 이야기해요. 제너럴 하면 거의 우주적인 차원에 전시구적인 차원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너럴 하면 태양 에너지 같은 거예요. 태양 에너지가 없어집니까? 태양 에너지는 계속 핵을 계속 터뜨리기 때문에 수십만 년이 가도 태양 에너지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태양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는 잘 따지고 보면 태양 에너지가 밖에 없어요. 태양 에너지는 모든 에너지가 생겼어요. 태양 에너지가 빛을 줘서 나무가 자라게 하고 광합성을 시켜서 거기에 탄소가 들어갔어요. 나무가 오래 숨어서 땅속에 묻혔어요. 그게 오랫동안 그게 압력을, 엄청난 압력을 받으면 이게 뭘 배합니까? 그게 석탄이 석탄 또는 수리. 그 석탄을 산업혁명 때 그 석탄을 발견해낸 기술을 자연을 지배하는 거죠. 산업혁명 때 석탄을 캐냈잖아요. 그래서 그게 스팀 엔진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게 산업혁명의 시작이 됐잖아요. 그때 누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제레미 리피라는 사람이 석탄이 뭐냐? 땅속에 있는 태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땅속에 있는 태양이다. 태양의 에너지가 들어가서 나무가 자라고 광합성을 이루고 그게 탄소가 남아있어서 땅속에 묻혀가지고 엄청난 압력을 받으면서 변화하는 게 탄소이고 석유이고
그래서 태양이 있는 한, 태양은 계속 부서지지 않아요, 지금. 우리한테 계속적으로 주어지고 있다. 우리 옛날에 원소시대에 살 때는 비가 닥쳐서 떨어진 것만 쳐서 먹어도 집에다 채집해놓고 개들이 조금만 해놓고 살 수 있었잖아요. 나무 그 얕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죠. 인간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책이 있었는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복잡한 삶을 살더라도 가끔은 이런 제너럴 이코노미적인 삶의 태도를 가끔씩 가져보면 좋겠다는 것이 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 같아요. 우리가 무슨 다 죽어가 예수님을 따라라 이런 건 나는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가끔은 내가 조금 손해보고도 괜찮다. 손해 준 거야. 내가 생각해보면 또 내가 부당하게 많이 받은 적도 있었어. 이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그렇죠. 옛날에 이쪽에 내가 많이 사줬어. 그러니까 내가 박수가 좀 낼 거야. 뭐 그런 좀 부족함이 키워질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제너럴 이코노미적인 태도가 우리의 그 스트리트 이코노미를 상쇄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동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구의 문화이고 기금의 문화인데 여기 준영규 회장님께서 여기 와서 가볍게 파티 이루어주는데 물론 그게 좀 그 회장님으로서 하일 회장하고 뭐 했니? 제 기에 이런 좀 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이고 내가 제너럴상 했기 때문에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좀 많을 거다. 예. 그 이제 명예욕이죠. 물질적보다 권력보다 낫죠. 명예욕이 좀 낫죠. 근데 요구가 조금 덜하지만 그러나 회장님께서 했다고 해서 뭐, 예? 너 갚아야 돼. 이런 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강자이기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근데 학생들은 할 수 없어요. 학생들은 지금 엄마한테 그 월급이 얼마입니까? 월급 받아 쓰는 주제에 오늘 수학자 공짜로 옛날 그 봉단 선생님 되게 좀 부유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상 선생님 그렇게 그렇지 않고 박창도 선생님 이런 분들은 술을 많이 먹고 했다고 해요. 선생님 댁에도 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꾸 얘기 딴 데로 가네. 젊은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리스트 이코노미를 해야죠. 동생님 그때 그렇게 막 쓰고 막 이렇게 하면 지방에서 돈 올라오는 돈이 저렇게 어머니 아빠가 보내주는데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지. 그렇죠? 그래, 그건 우리 인정합니다. 그러나 조금 여유가 생기고 나이가 들어서 때는 동문회를 위해서 좀 제너럴 이코노미적인 그런 대접을 좀 보이세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여러분 레슈나라는 말 아시죠? 굉장히 많은 레슈나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양틱이 된다 그 말이에요. 양틱이 된다 그 말이거든요. 남도 학생하는 건 아니에요. 레슈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캘플레이팅 하는 거예요. 수리 사상 따져보고 나한테 가장 최고의 이득을 남기는 방향으로 선택해요.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나쁜 겁니까? 안 나쁩니다. 여러 가지 이런 중에서 이 사람하고 내가 계약을 맺을 때 내한테 가장 필요한 사람 계약을 맺히고 저 사람 생각해가 그런 사람하고 계약을 맺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모든 다 그렇게 하지 않죠. 그 레스토랑 이코노미지만 가끔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레스토랑 하나로 보이는 우리가 경제를 가끔 하는 것이 좋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조지 마타의 커스트 쉐어라고 하는 책인데요.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가 아니고, 안선배님. 그렇게 하는 것이 희생하는 게 좋다가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름과 잊어버린 웨이스트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살 수 없다라는 그런 경제가 있어요. 우리가 내가 가장 예를 든 것이 때로 내가 삶을 남기기 위해서는 이래서나 제너럴 이코노미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경우가 가끔 있다니까요. 내가 가장 제일 일반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내 몸에 살을 빼야지 내가 건강하게 살아요. 내가 먹은 게 얼마나 비싼 돈 주고 뭐 이렇게 살을 빼야 된단 말이지. 어쨌든 그렇게 막 10만 주고 먹고서 오늘 왜 또 운동하고 막 조깅하고 야단인 거예요? 나를 빼야지. 내가 손해를 봐야지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죠. 그런 경우가 세상에 많이 있다는 건데 이 책이 그런 책이에요. 이 조지 마타의 커스트 쉐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소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주의 몫이죠. 커스트 쉐어니까 커스트 쉐어. 그래서 만약에 그때부터 소비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대량으로 소비를 했죠.
마개세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이걸 마개세를 안 해가지고 마개세 처음에 백화점에서 10만 원 파는데 나중에는 5만 원, 3만 원, 아웃렛인가 가면은 뭐 3만 원, 2만 원 팔아요. 그럼 이쪽 판다고 다시 뭐 팔아야 되죠. 소유가 안 팔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공장이 안 돌아가죠. 그럼 너 일하는 사람들 전부 쫓겨나죠. 월급 못 받죠. 소비를 못 하죠. 사회에서 어떻게 돼요? 디플레이션이 우리가 지금처럼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소비의 문화, 경제를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지. 그게 이제 이 조지 왔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지는 바로 이거 크로스 쉐어 해야 되는 거예요. 반지. 이 반지를 반드시 이걸 없애야지. 갖고 있으면 이것이 자기 처음에 일시적으로 권리도 주지만 결국 자기를 멸망시킨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엄청난 철학과 경제학이 숨어 있는지는 몰랐고요. 오늘 강의를 했으니까 다시 한번 안 보신 분은 영화 한번 보시고 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 이번에 강좌는 다음 7월과 9월에 또 한번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바베큐 파티가 1층 야외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근데 이제 바베큐에 와인이 나오니까 제가 플러스 하나 준비한다고 보시고요. 이거 실력인데 와인이 3분간 된 3분. 하지 말아요. 와인에 대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두 번 읽어드릴 테니까 완전히 얘기를 파악하시고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이 그림 필요하시면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와인 글래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The air just above glass contains molecules that are laid like a cake. At the top are light central flowers, then the fruity ones, then the mineral and the earthy smells, and finally at the bottom, the heaviest scent elements, wood and alcohol. A good glass does not allow these elements to be mixed up in a disorderly way. Cold bore sizes are too small to concentrate the wine's scent. They are like seats too close to the orchestra. All we hear are isolated sounds from the instrument, rather than the harmony that comes together farther back. The glass doesn't change the wine itself, but the way we smell and taste it. Some glasses are like loudspeakers. Their shape and body increase the wine's natural qualities. 자, 위에만 한 5줄 한번 들고 끝낼게요. The air, just above the glass, contains molecules that are layered like a cake. 케이크처럼 치미던 이제 그 입자가 있다. 글라스 위에. 제일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장 가벼운 향이 있어요. 꽃향기 같은 거. 그 다음에는 이 와인이 프로니까요. 프로의 프루티 스멜. 그 다음에 미네랄, 광물, 그리고 컵 냄새가 나고 마지막에는 옥통 냄새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와인 글래스가 있으면 그 위에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청이 적어도 4청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와인을 갖다가 글래스에다가 3분의 1 이상 와인을 따르면 안 됩니다. 위에는 조금 남겨줘야 그 향이 이렇게 돌아가는 순입니다. 와인 드신 분은 이걸 기억했다가 한번 와인 드신다 한번 이야기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매우 영광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